자,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시간의 거래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송홀딩스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사료 그리고 음식료품 관련주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표 식품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중소형주 내에서도 사료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LB그룹주들도 일제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제약도 8% 내외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소 하락률 상위에서는 오늘 또 상승을 보였던 광명전기가 지금 하락해지고 있고요. 일진다이아도 지금 보합권, 약보합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지금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지금 거래 상위에서는 하한가 연출하고 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6%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본느도 오늘 강보합 마감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짚어봤고요. 두 분과 함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박수범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또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올 때마다 사료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뭐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같은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지 또 한 번 상승할 자리가 남아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스라엘 협상 결렬 이슈 부분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지금 사료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시간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지금 중동 리스크 부분들은 여전히 좀 순환매는 좀 돌아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협상 이슈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슈 팔로업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사료주들 좀 강세 흐름들이 일단 단기간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앞전에 중동 리스크 때는 이제 정유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전쟁 테마로도 지금 엮여 있었던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앞전에 좀 정유주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사료주들이 강하게 상승력이 좀 나와준 모습들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그 바톤을 지금 사료주들이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반도체 이슈라든지 뭐 AI밭 이런 기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투심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이제 앞전에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서는 그 민감도가 좀 크게는 와닿지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좀 단기 스윙이라든지 좀 며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은 일단 저는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료주,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최근에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서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사실 지금 시간외에서 좀 하락 중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좀 대형주 쪽입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1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5%대의 성장률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보면 일단 좀 화장품 쪽이 원래 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 좀 중국 쪽에 특히나 매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공략했던 중소형주 인디밴드 브랜드들의 화장품 수출량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북미 쪽 시장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좀 틀리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LG생활건강의 주가 상승 흐름이 중소형주들보다 더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일 하락한다면 그 하락을 이용해서 좀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그렇죠.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뭐 추세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보다는 이제 매크로 흐름에 좀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매달 수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할 때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장 마감하고 위메이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준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 불안했던 실적 터널에 좀 지나가는 건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또 줄줄이 게임주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워낙 이슈가 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슈가 좀 많았지만 일단 지금 실적 부분들이 다소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외에 지금 출시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생각보다 지금 흥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수만 봐도 한 40만 명을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MMORPG 쪽에서에 대한 트래픽이 지금 40만 이상 나오는 MMORPG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꾸준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차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 하반기에 이미르가 또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위믹스 3.0에 기반해가지고 신사업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시 속도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빗대어 봤을 때는 일단 위메이드가 지금의 주가가 단기적인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에 대한 흥행 여부, 이 모멘텀이 계속 좀 유발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 때로 좀 이미르에 대한 좀 신장 모멘텀까지도 같이 덧붙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투자가 다시금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메이드의 좀 다소 실적,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성장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범위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저평가라는 매력도가 좀 기관 측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도 도래를 한 상황이고 결국 블록체인 쪽에 대한 이슈까지도 위메이드가 지금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게임작에 대한 흥행 여부 그리고 좀 블록체인 쪽에 대한 파급 효과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저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메이드 좀 빠질 대로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알아봤고요. 저희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3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네트워크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200원에 20%입니다. 6,200원이요. 네. 시청자님 고민 많으시겠어요. 예, 예. 네, 혹시 이거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신 걸까요? 한 3월 20일경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뒤로 계속 밀려가지고 고민되실 예, 예.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예, 예. 네, SK네트워크스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 그리고 중립입니다. 네.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SK네트워크스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네네. 조금 기다리면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까요?
일단 사실상 저는 미리 좀 대응했어야 되는 구간 넘어섰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6,200원대에서 지금까지 밀리는 구간들을 계속 좀 홀딩을 이어갔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좀 손절을 지금 타이밍을 놓쳤을지 아니면 그냥 좀 들고 가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고 가고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AI밭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뭐 실적도 나쁜 기업은 아닌데 다소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자체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좀 AI 관련주들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저는 중장기평이 전부 다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일단 중장기가 전부 다 이탈이 되면서 최근에 좀 저가를 잡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거래량이 안 터져줬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일단 지금 바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재차 좀 바닥을 잡으려는 테스트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손절을 할 수 있는 좀 가동 범위를 좀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좀 홀딩을 유지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좀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면은 홀딩을 좀 유지하신 다음에 충분하게 좀 더 빠졌을 경우 다시 한 번 더 최저가를 잡아주는 그런 라인대가 위치했을 때 조금씩 저는 5% 분할 매수로 계속 좀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20% 비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씩이면 총 4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그렇게 해서 좀 평단을 조금씩이라도 좀 내리는 그런 모션들을 좀 취해가지고 단기적인 좀 반등이 분명 들어오는 국면들은 위치를 해줄 겁니다. 다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당시에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약수익권이라든지 좀 약손실권이 오게 되면 거기서 또 비중을 좀 줄이는 작업들이 일단 현 시점에서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은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좀 앞으로 조금씩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조금 앞으로 분할 매도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SK 네트워스에 대한 상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코스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원에 30%. 오,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네요? 예. 네, 근데 14만 4천 원대까지 보셔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얼마까지 이제 갖고 가야 되는지 그 좀 목표 갖고 좀 확인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팻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코스맥스는 부정이십니까? 네. 앞서서 네. 박순호 이사님 LG생활건강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코스맥스는 부정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최근에 뭐 증권사들 쪽에서도 코스맥스를 추천하는 증권사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많았는데 뭐 OEM 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겠냐.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는데 저는 올해만큼은 인디밴드 브랜드 쪽의 매출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뭐 사장도 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올해 상당히 좀 마케팅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적도 있었고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출을 다변화시키면서 지금 리브랜딩에 들어간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지금 현재 실적이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코스맥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완전히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형주 쪽에 화장품 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 증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인디 브랜드 쪽은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어요. 그래도 또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좀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맥스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888님이십니다. 황금 번호네요. 그러니까요. 8888님. 네. 근데 파우로직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65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무려 30%라고 하는데 초전도체 때문에 구매했는데 손절 여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다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언제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초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좀 손절을 전량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손절 대응을 해야 될 시기는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일단 지금 초전도체 이슈로 인해서 좀 파워로지스가 강한 시세를 좀 연출해줬던 게 총 2번이었거든요. 앞전에 좀 초전도체 이슈로 좀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고 또 한 차례 주가가 밀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좀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다시 밀리고 있는데 다소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갔던 구간에서 좀 내려왔을 때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거래 대금들이 터지지가 않고 나왔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거래 대금들이 터지지가 않고 이렇게 바닥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일부 좀 앞전에 들어온 거래량 부분들의 물량이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거든요. 그렇다 할 경우 일단 초전도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좀 사이클링을 좀 돌아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파워로지스의 좀 본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좀 폐배터리 쪽에 대한 장비 사업까지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초전도체 이슈로 지금은 부각이 돼서 가지고 시세가 연출이 됐던 만큼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초전도체에 관련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일봉상에서도 중장기 평이 전부 다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그나마 주봉도 이탈이 됐는데 월봉은 그래도 좀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는 61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200원대까지는 좀 마지노선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파워로지스가 7,200원대까지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한번 좀 골파는 모습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일단 매집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앞전에 좀 월봉에서 매집봉이 앞전 신고가를 찍었던 라인대 그 캔들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홀딩은 유지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손절 타이밍은 지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쉬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8048번님께서는 엑시콘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9,200원이고요. 비중은 10%. 현재 마이너스 30% 하락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상증자 소식에 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퀄리터스 반도체도 유상증자 소식 전하면서 맞아요.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엑시콘도 저희가 그때 유상증자 소식 시간에 거래 시간에 네.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박수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상증자 전하고 나서 계속 하락 추세예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 기본적으로 좀 CXL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AI 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80%를 지금 이제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AMD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CXL과 똑같은 RV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XL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내수 시장용이 아니냐, 해외로 좀 뻗어나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RV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이상, CXL이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CXL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좀 탑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쪽으로. 여러 디바이스 쪽으로 좀 탑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CXL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제 내수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편협되어서 이제 매출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캐파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나오는 게 정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많은 손실을 좀 보시겠지만 일단 좀 엑시콘을 나오셔서 좀 더 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시장에는. HBM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굳이 CXL 관련 종목들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매도 관점 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나도 이렇게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HPSP인데요. 네네. 그 30% 비중이 있고 네. 지금 매수가가 45,600원이거든요. 아, 네. 네. 다른 반도체 관련은 다 잘 오르는데 왜 이건 뭐 때문에 안 오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금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네, 그럼 최진호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도 반도체주들 좀 잘 가는 종목들 많았는데 HPSP는 좀 힘을 못 내줬거든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ST랑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다음 달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사실상 HPSP가 그간 좀 주가 상승, 퍼레이드가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독점적 지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좀 장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측에서도 결국에 이제 HPSP에 대한 주력 제품군의 수요를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따놓은 당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 ST가 일단 특허 무효 심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HPSP랑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ST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HPSP의 독점적 지위가 깨지는 거거든요. 일단 독점적 지위가 깨지게 되면서 그만큼 장비가에 대한 가격도 낮춰지겠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좀 기추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다만 HPSP가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고압 어닐링 장비 수요에 대한 증가, 그에 따라 좀 실적 개선 여부, 그리고 지금 미국발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여부로 인해서 주가를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려왔습니다. 끌어올려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일단 우려감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 심리도가 강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HPSP가 승소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봉상에서도 중장기평을 전부 다 이탈하면서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도 일단은 지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이평을 전부 다 이탈을 했고 또 월봉도 지금 이제 21선이 이제는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21선이 지지를 받아준다 해도 한 3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전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승 기조로 좀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아무런 이제 그 특허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좀 강하게 매수세까지도 아직은 좀 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추가 매수가 됐든 아니면 좀 매도를 취했든 이런 좀 투자 전략을 좀 빠르게 잡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이제 재판에 대한 결과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나서 그때 좀 어떻게 손절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그 당시에 좀 잡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ST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HPSP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나무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800원에 15%요. 아, 15,800원이요. 네. 예. 주가가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네요. 계속. 그러니까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거짓말 하면 한 1년 됐어요. 1년이요? 1년 보유하셨고요. 예. 그러면 수익 나셨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안 예, 파셨네요, 맞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더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나무가는 중립 그리고 긍정이네요. 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아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좀 기다리면 다시 좀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 나무가 같은 걸 카메라 모델 쪽으로 해서 과거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
정말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주가가 등락폭이 상당히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나무가 또한 그들과 이제 맥을 좀 함께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1%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현재 1월 달에 23,000원까지 크게 급등을 한번 했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좀 추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이평선들을 깨면서 지금 현재 일봉이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조금만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8,000원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어요.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무가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로보티즈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29,350원이고 12%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이게 좀 더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가? 네, 네, 추가 알겠습니다. 매수가 고민이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로보티즈는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긍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하락하면 추가 매수 가능한 지점일까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더 빠지면 저는 좀 오히려 좋은 단가에 또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로보티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좀 로보티즈의 좀 본연의 좀 성장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기술 자체가 뭐 협동 로봇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로봇에 좀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국 수요가 증가해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앞전부터 이미 로보티즈는 LG전자랑 또 상호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좀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결국에 이제 지금 LG전자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류 로봇에 대한 좀 모멘텀까지도 로보티즈는 일단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봐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 계속 좀 주가가 밀리고 또 많이 들어왔다 밀리고 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누군가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저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렇게 매집력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도 그렇게 한 12%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좀 빠지는 자리에서 좀 더 매수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좀 저가 라인을 잡아줬던 한 21,700원대, 21,000원 부근대에서 레인지를 잡으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좀 저는 진행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전에 좀 고가 찍고 빠지는 라인에서도 일단 단주 거래로만 좀 빠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는 지금 매물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수익권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T 에너지 네. 12,500원에 10%예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갔어요.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조금 윗골이 달아가지고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떨어지면 어디서 더 추가 매수를 하는지 기다려 봐야 되는지 또 네, 걱정이 전체적인 되네요. 좀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T 에너지 과연 지금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S&T 에너지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그리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박수범 매니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S&T 에너지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좀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시다시피 강한 섹터를 보여준 게 이제 반도체였죠.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된 AI 칩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뭐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LME 시장에서 최근에 $10,000, 톤당 $10,000까지 좀 찍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또 며칠, 한 3일 정도 조정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구리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흐름에 있어서 이제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열병합 쪽 발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지금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열병합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열병합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빠르게 지금 현재 설비를 투자해서 발전소를 빠른 기간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소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좀 보고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열병합 에너지가 신속하게 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제 변형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관련 종목으로서 오늘도 좀 크게 상승 흐름을 잡아줬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에너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281번님께서 한원 시스템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3% 급락이 나왔는데 네. 매수가가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5,900원대 비중을 40%나 들어가셨네요.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최준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랑 동반해서 두 자릿수 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사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매수는 안 할 거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이제 한국 타이어 쪽이랑 같이 동반 약세가 나온 부분들 이제 인수 관련한 좀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사실상 뭐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 불투명한 좀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간 좀 한온 시스템의 지분을 사모펀드 쪽에서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좀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좀 한원 시스템의 기존 영업이익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라든지 기존 사업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시기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기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조 시스템 쪽에서는 자동차 공조 부품 쪽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좀 2위 쪽이나 되는 좀 점유율도 꽤나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 투자자로 좀 지분이 바뀌면서 앞으로 좀 영업이익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중장기평 돌파를 하려다가 맞고 지금 다시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네, 일단은 몸통이 굵직하게 지금 음봉으로 윗꼬리가 살짝 남긴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보통 이런 음봉에서 지금 몸통이 긴 음봉 같은 경우는 일단 매집이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일부 좀 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저는 일단 21선까지도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좀 열어두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원 시스템이 5,920원에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다음 거래일에도 좀 시가 라인을 좀 지켜주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 좀 약손절은 하고 나오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온 시스템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6706님이신데 리노 공업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30만 4천 원이면 오늘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비중이 네. 30%인데 꼭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리노공업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노공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안 되지 이 제품이 불량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납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고 이 테스트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리노 칩이라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HBM을 이제 검증할 수 있다,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HBM에 있어서의 이제 테스트기로서는 뭐 리노 공업이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뭐 번외 얘기긴 합니다만 동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리노공업이요? 네. 이유가 아세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 창업자분의 네. 이제 부부의 성을 따가지고, 네, 성을 따가지고, 네, 리노공을 했는데, 이 두 그건 분이, 몰랐네요. 네. 이 두 분이, 그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리노핀이라는 걸 갖다가 개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테스트 소켓을 많은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ISC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동사만의 또 독특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HBM에 있어서의 테스트기로서의 하나의 또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만 더 탄력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땡. 땡입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 한마디 좀 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5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네네. 와우, 알겠습니다.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사명에 담긴 비밀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리노공업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앤 드림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42,700원이고요. 네. 70% 지금. 70%요. 네, 혹시 네. 지난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제가 4월 17일경인가? 예, 그때 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유상증자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4월 30일 유증 발표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42,700원대 매수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겠습니까?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최진옥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유상증자 우리 투자자분들 싫어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매수하자마자 두 자릿수 때 급락을 맞으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창한 기술적 분석 한번 여쭤보시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좀 못 지키고 오늘 좀 마감을 해줬는데 뭐 네. 이미 3일 전부터 그 구간을 지금 돌파가 못 나오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이 유상증자 이슈가 뭐 단순히 이제 100%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채무 상환에 대한 좀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들도 좀 어느 정도 상환을 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으로 좀 유상증자를 좀 발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주가에는 당연히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니라 다소 좀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일단 지금 70% 비중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조금씩은 비중을 줄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비중이 만약에 좀 조금만 있었다면은 뭐 일부 이제 다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잡는 것도 좋다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에코핸들이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3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만 원대는 주요하게 좀 지지 구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원대까지는 일단 하락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요. 일단 3만 원대까지 좀 끌고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70% 비중 중에서 일부 한 반절이라든지 아니면 한 반절보다 조금 위에 비중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바닥을 잡는 움직임은 분명 나올 겁니다.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은 저는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근이 올 경우에는 기존에 좀 손절했던 그 비중을 다시 또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거죠. 추가 매입을 하면 또 평단도 확실하게 좀 조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또 일부 수익까지도 일단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반절 정도를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추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투자 전략을 잡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부터 저는 좀 손절을 진행해서 나올지 아니면 그냥 나는 버티고 가져갈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일단은 비중을 반절 줄이고 추가 매수 전략을 잡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락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꼭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이 네, 넣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삐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100원이고요. 퍼센트는 60%입니다. 16,100원이요? 아니요, 19,100원. 9,100원이요? 네네, 또 비중을 19,100원.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그럼 지금 가장 고민이신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삐아 오늘도 조금 하락이 나오고 네. 시간 외에서도 조금 하락 중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삐아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삐아는 부정과 중립이네요.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네. 화장품주에 대한 상담이 좀 오늘 좀 많이 들어오는 맞아요. 것 같긴 한데 중립 의견은 어떤 의견이실지 조금 추가적인 조정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시장의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삐아가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수급은 일단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뭐 일봉상에서 봐봤자 지금은 좀 큰 의미가 없고 분봉으로 체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바닥 부분에서 좀 대량적으로 거래량들은 좀 많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금 주가가 하락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락분에서는 좀 주가에 대한 거래량이 좀 다소 내려와 있는 부분들로 좀 놓켜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이 피부 미용과 화장품 쪽에 좀 살아있다고 할 경우에 그 리사이클링이 좀 돌아주게 되면은 삐아가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안고 좀 다시금 상승은 들어와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삐아가 지금 18,000원대에 지금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1,000원 정도, 1,000원 좀 안 되게 좀 평단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비중이 한 60% 정도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기회비용이 좀 아깝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60% 비중에서 일부 분명히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존재를 할 때는 그 구간에서 일단 뭐 수익을 보려는 생각보다는 일부 어느 정도 보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삐아 같은 경우 한 10%, 20% 정도만 좀 가지고 가신 다음에 다른 쪽에 대한 비중에 좀 기회비용을 살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은 일단 뭐 매도를 진행한다기보다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기보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한번 들어와 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아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담, 텐베거 발굴의 대가죠. 이호근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7시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